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깡통전세 외 은행이 자본주의 주인은 주주, 정부는 입 닫아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뉴스 돈잔치 벌인 은행들 요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성과급 잔치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부분을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은행 주인은 주주. 은행 주인은 주주죠. 은행도 기업이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 돈 중에 국가 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는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명한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관여를 하는 척 할 건데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주돈 중에 국가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반 이상 국가 돈이 들어있다. 결국에는 세금이 반 이상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인이 국민이죠. 그러면 횡재세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횡재세 세금이죠. 그러니까 횡재세는 내 돈을 걷어서 내 돈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금으로 배당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국민인 그런 기업은 세금 많이 걷어도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 잔치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급 잔치. 찐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잔치를 더 해도 됩니다. 시원하게 엄청나게 잔치해도 되죠. 찐주주들이 동의를 한다면 만약에 몇몇 주주들이 이 회사를 다 들고 있고 그 주주들이 오케이 한다면 돈잔치 해도 됩니다.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들도 대통령의 호통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호통은 그런 측면이라면 맞는 거죠. 국민의 돈을 왜 함부로 썼냐 이런 호통이라면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국민들이 힘든데 예대 마진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 되는가 뭐 이런 측면이라면 비난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돈을 번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성과급 잔치 요게 세금으로 한 거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죠. 어쨌거나 3년간 10조 원을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그 일환으로 그 역전세에 관련된 대출 정책도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요게 기사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연이 나옵니다. 사연. 2년 전에 4억 7천만 원. 그런데 지금 3억 전세 내놔도 안 나간다. 당연하죠. 2년 전 금리, 지금 금리 너무 차이 나죠. 전세는 은행에다가 내는 월세인데 금리 수준을 봤을 때 2년 전 4억 7천만 원의 전세는 지금 2억도 안 해야지 정상입니다. 2억 언더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고 시중에 전세가 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세는 더 떨어져야 정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앞서 정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1억으로 한도를 올렸죠.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은행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퇴짜를 맞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되는데 핵심이 요겁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를 보면은 1에서 3 중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친 부분 저게 핵심이죠. 주택 가격에다가 60%를 곱하고
저 주택 가격은 한국 부동산 원 또는 KB 시세 그 가격입니다. 그 주택 가격에다가 60%를 곱하는데 그 주택 가격이 수준이 높죠. 높다는 것을 은행들도 알 겁니다. 과대평가된 주택 가격 곱하기 60% 플러스 5천만 원. 저 5천만 원은 약자 보호 차원이겠죠. 아무튼 주택 가격 곱하기 60% 플러스 5천만 원 그 금액에다가 만약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선순위 우선 변제가 될 거니까 그만큼 보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억보다도 크면은 1억까지만 보증한다는 내용이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저 박스 친 저 산식이 핵심인데 지금 보시면 주택가격 곱하기 60% 플러스 5천만 원에서 주택가격은 높은 시세죠. KB 시세.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톡 치면은 그냥 30에서 40% 금방 내려갈 수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빵꾸 나는 거죠. 한마디로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빵꾸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선순위 채권액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그 앞에 만약에 법정 기일, 당해 채권 이런 것들 더 우선되는 변제 금액이 발생해 버리면 또 빵꾸 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이 빵꾸 납니다. 빌려주고 못 받는 거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 전반적인 요 대출을 요청한 사람의 신용도 다른 대출 다 검토를 해야지 요 대출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 주인이라면 이런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충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2번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일은 많고 리스크는 크고 돈은 안 되는 사업이죠. 정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다른 대출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은행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행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을 위해서 은행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국민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입장, 부채는 갚아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인데 요것을 부채를 안 갚아도 된다. 또는 부채를 갚는 것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출이죠. 갚을 수 없는 부채는 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세를 땡기면 안 되는 거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부채. 그 전세보증금을 안 갚는다.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건전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망해도 모든 자산 왕창 DC에서 은행 등에서 다 가져갑니다. 임대업도 마찬가지죠. 임대업 제가 불건전한 사업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임대업도 건전한 사업이라면 망하면 모든 자산 DC 처분이 맞습니다. 건전한 사업을 넘어서서 신성한 사업이라면 정부에서 대책 세우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저도 임대업자지만 임대업이 신성한 사업까지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대책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굉장히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신기술이 있는 그러한 사업체, 그런 사업체 망하면 그것에 대한 보증, 그리고 지원 이런 것을 정부가 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지. 임대업자를 위한 대책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연관성 있는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서민은 난방비 폭탄, 한전가스공사는 연봉잔치. 지금 보시면은 억대 연봉자 증가되는 현황이 나오는데 뭐 다른 산업이 다 좋고 경영 상태가 양호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욕을 좀 먹겠죠.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부터 가보겠습니다. 민간기업. 주인이 확실하게 있는 민간기업. 주인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마련했어. 어디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연구개발해서 회사 10배 키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이 회사 키우면 네 돈이고 우리는 우리 배만 부르면 된다. 성과급 플러스 연봉 인상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개새끼죠. 그냥 개새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기업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인은 국민이죠. 세금으로 돌아가는 회사. 일종의 제2의 세금인 요금을 올려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심정이겠죠. 연구개발해서 회사 10배 키우자. 그런 다음 요금 다시 좀 내려달라. 요금을 다시 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겠죠. 회사를 키워서 일종의 주주배당이죠. 요런 마음일 텐데 지금 직원은 회사 키우면 네 돈이라고 합니다. 국민 돈, 세금, 우리는 우리 배만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성과급 플러스 연봉 인상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개새끼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린치를 가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린치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지금 세금 내나 나중에 세금 내나 똑같다. 회사 뭐 망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살리려면 결국에는 혈세 투입할 건데 어차피 세금 낼 건데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나 그냥 전기, 가스 요금 오늘부터 안 낼란다. 알아서 해라. 요렇게 당연히 린치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주인이니까 회사의 주인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기업,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 그 직원들, 임직원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번 국민이 주인,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정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셧업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깡통 전세, 왜 은행이 나섭니까? 대출은 스스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영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동산을 뭐 사고 팔고 하고 임대 돌리고 하지만 임대 보증금은 달라고 하면은 바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낸 임대소득세 돈 아깝다. 내가 낸 가스요금, 전기요금 돈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